민수 형. 네. 어제하고 그저께 이렇게 연휴 이후에 저 뭘 하시나 싶어서 한번 짬짬이 살짝 보니까 평소 저희 연합인포백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평소보다 조금 뭐랄까 좀 평소보다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자신감 결여 내지는 확신이 좀 덜 찬 듯한 어떤 멘트 저의 느낌이었나? 어쨌든 평소와는 살짝 다른 느낌. 아니 평소에 그게 차이가 뭐냐면요. 네. 드립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확신에 찬 드립이 드립 나오면 차인가요? 네. 그런 게 막 던져져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시장에 하도 썩다 시장 대관으로 썩다 보니까 이제 드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드립이 생각이 안 나. 예. 그래서 오늘도 예. 정직한 방송. 내용이 알찬 방송. 지난주에 우리 우기사님이 소비자 얘기하면서 삼양식품 사라. 1,000개 넘으면 얘기하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1,000개 넘으면 삼양식품 2탄. 2탄. 네, 제가 왜 이러죠 근데 미쳤나봐요. 저희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바람잡이. 네.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종목을 찝어주시는 메가더 장군님의 뒤를 이은 점집인가요? 네. 지금 약간 좀 회로에 끊긴 것 같아. 약간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딱 물러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 스탑. 그러니까. 지금요. 괜찮으신 제 거예요? 정신으로 3일을 그러니까 글쎄 충분히 2주 동안이 뭔가 이렇게 혼이 샥 나가서 움직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동공이 네. 평소에는 이렇게 참 딱 안정된 상태에서 총기가 딱 총기가 딱 있으시죠. 넘치는데 지금은 뭐 눈이 흔들리죠. 썩은 동태. 아,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된다. 버텨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실 텐데요. 그럼 그렇죠. 옹 이사님, 네. 우리 위클리 리포트 듣기 전에 네. 제가 궁금했던 거. 네. 우리 블랙 웬즈데이 아, 네. 연휴 끝나자마자 수요일 날 네. 왜 그렇게까지 빠졌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했나? 그러게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하는데 하냐 싶은데 그냥 뭐 반등 없이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락을 하는구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죠. 네. 그러면 어제는 잘 가다가 2시부터 왜 뭔 일이 있었길래? 뭐 일각에서는 두 가지로 추측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외환보유고 발표가 원래 예정이 그대로인데 그거는 뭐 네. 어제 뭐 좀 돌았다 그러대. 네, 그 이슈 하나랑 뭐 두 번째로는 2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좀 격화되면서 예. 좀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우선은 시장 체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보통 가장 좋은 건 V자 반등으로 이 부분을 되돌리는 건데 뭐 그럴 만한 수급이 부재다 보니까 매도가 좀 커지면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근데 하락 이후에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뭐 시장이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오는 게 뭐 기존의 패턴들에도 있어 왔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계속 있어 올 것 같아요. 네, 한동안. 네. 개장 전에 네. 그 예상 체결 지수 막 뜨는 그 시간에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또 겁을 줬어요? 반대 매매가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그 시가에 어차피 시장가로 나오는 반대 매매가 있다 보니까 지수는 그런데 실제 체결은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좀 한동안 반복될 수 있는데 신용 잔고는 또 그렇게 안 줄고 있어요. 그만큼 신용 관리는 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수급으로는 뭐 한두 번은 더 남아 있는 게 정황상으로는 보입니다. 네, 정황상으로는 보이는데 차라리 그냥 딱 그런 게 나와 버리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예,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좀 갇혀 있는 식 반등 같은 경우도 뚜렷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라 하면은 좀 불편함이 연속될 수 있죠. 어제 시장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반대 매매 당할 포지션 없다고 말 너무 편하게 하네. 아예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딱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예,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번 뭐 억지로 돌리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억지로 시장 좀 돌리는 면. 마지막 궁금한 거, 네. 옹 이사님. 네. 2,400포인트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흘째 여기는 이렇게 단단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인 것 같아요. 심리. 네, 2,400이란 심리. 뭐 대입하면 뭐 PBR 0.900 구간 그렇다 보니까 밸류 매력은 있다라는 식의 명목은 붙일 수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심리 구간들 우리가 숫자 바뀔 때 과거 보면은 뭐 2,000이 깨질 때 같은 경우는 그 지수가 깨지고 급격하게 뭐 10, 20%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심리들. 진짜 마지막. 네. 추석 세고 와서 지금 수목금 생활 동안에 네. 민수 형 법디까? 너무 궁금해요. 그걸로 연기해주시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 저도 그렇고 장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대응 시장이 반등 나오겠지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지를 대입해서 있는 거는 저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대응을 각자 기준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최선의 대응을 하는 거죠. 현금화를 시켜야 되면 현금화를 시키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스스로를 믿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나를 의심할 때부터가 이제는 주식 플레이는 제대로 안 된다 생각이 왜요? 매일 들거든요. 의심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를 믿고 저한테 한번 되물어 보거든요. 저는 이게 최선이냐? 그러면 바로 행동하는 거죠. 네.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진짜 긴 칼 옆에 차고 수루에 혼자 앉을 만하다. 네. 그 정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네. 신뢰가 있고. 네. 정말 특이한 게 옹이사님은 현금 제로입니다. 네. 주식 100%입니다. 네. 지금 네, 이 내려오면서 주식 100%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 한 50% 있습니다. 네. 현금 50%. 네. 비겁한.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서 저는 무슨 영화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매매 횟수는 지금 매매 횟수는 상반기보다 더 많이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매매 차이, 트레이더 약간 성향의 차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옹이사님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주도 섹터는 지금 보면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솔직히 뭐 양자, 초전도라도 붙으실 겁니다. 제가 보면 누가? 옹이사님 매매 붙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네. 그런가요? 그런 거 하실 거고. 네. 뭐든 하는데 이따가 제가 양자 컴퓨터 대해서는 좀 핵심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아까 보니까 그 있죠. 그 아날로그식으로 여기다가 생각났어 갑자기 그러더니 붓으로 쫙 빼더니 붓으로. 일필휘지. 갑자기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부시라고 보여주세요. 하시니까. 진짜로. 그래서 맞아요? 아날로그로 적어왔어요. 제가 생각되는 어머, 부분. 진짜네요? 생각되는 오늘 네. 방송할 내용을 네, 방송할 내용 같은 와. 경우가 이게 머리로 다 정리가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적었어요. 꼭 여쭤봐야겠다. 저 자료실에 올리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클리 리포트 오후 내에 끝냅시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네. 그냥 훅 넘어갈까요 그냥?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실까요? 별거 뭐 오늘 다 이렇게 당했는데요. 뭐 그냥 볼 거 있겠습니까? 뭐 넘어가시고요 이러면 되는데요. 또 민수. 그럼 1페이지만 5분 동안 가시죠. 1페이지만 네, 5분 동안. 1페이지를.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 분량은 많이 줄이고 옹이사님의 저 일필휘지 되는 내용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 오케이, 시작해보죠. 네. 위클리 리포트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때 차마 뭘 얘기할 게 왜 없네요. 이리 됐어? 지난주하고 왜 이렇게 됐어, 2주 진짜? 전하고 그림이 너무 다르노? 네. 네, 그게 지금 벌어진 현상입니다. 벌어진 글로벌 현상이다. 공통적으로 나온 현상이고, 근데 그나마 중국이 안 열렸으니까 만약에 열렸으면 그나마 제일 셌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올해 한 해 내내 죽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선방했네라고 나올 수 있을 텐데, 근데 밑에를 가만 보게 되면 위치상으로는 덜 빠졌네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걸로 나오는데, 그나마 코스닥이 아주 전형적인 패턴, 급하게 하락하면 바로 턴한다 이런 거 보여줬다는 거. 근데 코스피는 일본 보면 이게 뭡니까? 네,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뭐 특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사님? 특별히는 없는데 네. 이 차트 네. 거래소 차트 보면 참 토 나오네요. 네. 이렇게 직관적인 표현을. 토가 나와요? 예, 이 보면
전형적으로 막 꺾여 내려가는 흐름, 네, 추세가 꺾였다 보니까 막 불편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불편할 때 넘어갑니다. 네. 다음 그림입니다. 그 문제의 지금 다이렉트 하락. 예. 이게 지금 각도는 솔직히 참 못 보던 각도예요. 나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왜 저렇게 달라요? 그게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어.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네, 네. 각도상으로는 한국이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그래. 뭘 잘못했길래? 네. 아니 그 옵션 선물 옵션 동시방일 끝나고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글쎄. 내용 보면은 환율도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저희 1,400원 갔습니까? 글쎄. 예. 1,350원 미치예요. 예. 네. 그리고 그밖에 그리고? 뭐 한국 신용등급 떨어졌습니까? 글쎄요. 아니, 아니죠. 네. 그 아니면 또 뭐 한국 뭐 심각한 문제 뭐 부채 못 갚아서 지금 뭐 외환 달랑달랑하고 뭐 외환위기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거의 그런 각도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우 욕할 그 뻔했어요. 누가 이랬어요? 제가 안 그랬고요. 아, 네. 예. 근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한번 훅 밀린다 그러면은 자생적인 반발매가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숨도 못 쉬게 여기서부터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물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네. 파란색으로 쭉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개만 들면 장중에 고개만 들면 그냥 또 때려. 또 때리고 그러다가 아유 참. 네. 욕하신 거 아니죠? 아유 참. 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참. 네 이렇게요. 하셔도 됩니다. 예. 에레이. 그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러니 숨도 못 쉬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각도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럼 저희 대세 하락입니까, 소장님?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예. 이진수 소장님이 바라보시는. 자 지금 패널을 보셨습니다. 거시 경제와 그리고 또 차트의 대가이신 우리 이진우 소장님께서는 지금을 대세 하락으로 보고 계십니까? 출연자로 모셨대요. 코너. 코너 속의 코너. 네네네. 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저 이제 시류에 영합할래요. 시주 지난번에 저 우리 문홍철 팀장 네. 나와가지고 그거 했을 때 역사 얘기하신 거요? 뭐 역사도 얘기하고 뭐 그 좌우지간 시류에 영합할래요. 네. 뭐 그냥 우리가 익숙한 박스권 장세에서 박스권 하단에 근접한 걸로 보고 싶습니다. 속마음을 안 털어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엔 코너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요? 마음의 소리 코너로 마음의 바꾸셔야 소리. 돼요. 네네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소장님. 저희는 그게 듣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에 대해서는 어떤 아니, 오디오는 좀 비판도 채워주시고요. 없기로 해요, 여러분. 오디오는 좀 채워놔라. 그렇게 하시면 예. 좀 비급하게 도망갈랍니다. 오늘 고용지표 나오는 거 보고 네. 나오는 시장 거 보고. 예상은 네. 시장 예상은 17만 개 증가, 네. 일자리 증가라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뉴욕 증시의 분위기로는 이 상황에서 17만 개 정도 일자리 늘겠거니 했는데 예를 들어 20만 개가 일자리 늘었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동안의 뉴욕 증시를 봐서는 장이 빠져야 되죠. 예, 그렇죠. 이렇게 또 고용시장이 탄탄해. 네. 연준이 또 금리를 더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시황을 채울 거예요. Good is bad. 예. good is bad. 예, 예.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만 개 나왔는데도 장이 올라가. 그러면 바닥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바닥이야. 그러면 이 나스닥 요 조그마한 요 쌍바닥 요거 말을 하겠네요. 지금 저 나스닥은 보면 아주 째맨한 저 쌍바닥. 네. 이중바닥. 저기 말을 하는 거고. 17만 개 증가 일자리 했는데 15만 5천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는 bad is good 하면서 네네네. 장이 올라야 돼. 네. 근데 고용 지표가 나빴는데 장이 푹 빠져.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리 풀린겨. 네네. 전 딱 와닿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똑같이 한 200~300만 원씩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연주 보내는 거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데 아마 보는 인간들 많으면은 또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간들 또 보아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다 죽이죠. 그거 쪽쪽 빨아먹으려고. 네, 네. 일단은 더러워. 이게
네. 제가 주봉하고 월봉하고 다 있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 보니까 뜯어 올려다가 그러면 자료가 이만큼 될 것 같아서 나스닥은 주봉이 중요합니다. 주봉. 예, 주봉. 네. 네, 거기 13,000이 중요하고요. 13,000. 그다음 12,500. 네. 좀 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그 사이에 네. 왜 2,400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월봉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 그거 사이 아까 김학규 센터장님하고 다 짚었어요. 그러셨나요? 네. 지금 2,400이 그냥 우리 그동안 올라왔던 게 딱 절반 레벨이에요. 빙고. 지금. 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월봉사에서 네. 딱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네. 한 번만 더 1부 때는 갔다가 2부에 들어올래 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1부에 이 차트 봤거든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죠. 그리고 우리 작년 9월에 바닥 찍었을 때 2134 여기서부터 2668까지에 우리도 200일선 깨고 다 안 좋은데 네. 지금 S&P 500은 200일선 꽤나 많아를 갖고 고용지표를 맞이하고 있고 나스닥은 200일선까지 여유가 한 600포인트 남아있고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깨고 내려와서 딱 절반 돌린 게 2,400포인트니까 추석 세고 와서 사흘 동안 갖다 2,400 여기 봐 연합인품에서 정확히 2,403.83으로는 2,400도 아니고 2,403 이러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돌면 또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2,400 깨지면 2,340이지 뭐 그런 시기로 보이는데 그래 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시로 꺼보시라니까 수시로 꺼보시면은 이게 차트쟁이들의 루틴이에요. 차트쟁이들의 루틴인 게 제가 뭐 이것도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나스닥보다도 S&P 500을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보셔야 되는 시점이야. 지금 보세요. 200일선 보이죠? 200일선. 50일, 100, 200일선이에요. 네네. 오늘 뭐 한경에서도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냥 그냥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트쟁이들은 이거는 그냥 루틴입니다. 루틴. 그냥 돌았다 싶으면 피보나치 꺼보고 4180, 4050 이렇게 집어지고 또 이것도 한번 집어보세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작년 10월 13일 날 여기 바닥 잡고 돌았잖아. 변곡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변곡점 이거 뭐지? FMC 재밌잖아요. 차트쟁이들은 이럴 때 짜릿짜릿하다고 그냥 전율이 돌아요. FMC 요 구름대 싹 바뀔 요물이야. 요런 거를 하니까 그래요. 이제 2,400이 비밀은 풀렸어. 그죠? 네. 얼마예요? 저 프로그램은요? 예? 아닙니다. HTS에서 다 있잖아. 피보나치 같은 거는. 네. 다만 내가 아직도 그거 한 거는 블룸버그에도 없어. 네네. 저 검은색 저거. 김민수의 55일선. 55일선. 저거는 블룸버그에도 없어. 로이타에도 네. 없어. 네. 인포맥스에도 없어. 인포맥스 라이브엔 있어요. 맞죠? 빙고. 맞죠? 인포맥스는 없어. 인포맥스 라이브는 있어. 있습니다. 네. 금요일만 있어. 금요일만 있죠. 금요일에 많이 와주세요. 근데 좋아요는 아직도 600개도 안 돼. 오늘 그냥 안 할랍니다. 그냥 여러분 안 할래요. 안 해. 필요 이제 안 하려고. 네. 이거 오늘 준비해온 거 안 할래. 저희 다 양자 컴퓨터 얘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못 들으면 어떡해. 진짜 후회해요. 아까 붓으로 이렇게 다 쓰신 안 건데 할랍니다. 어떡해. 안 해.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나요? 예, 지금? 예. 근데 일단 좋아요가 올라가야 해요. 네. 잠시만요. 우리 참 이렇게 산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존은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일단 지금 보면 기술적 지표 뭐 웬만한 거 다 과매도권입니다. 거기다 이제 이격도 같은 경우도 과매도 맞죠. 예, 제가 보는 차원에서 이제 그때 예전 작년 수준하고는 좀 달라요. 작년 수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는 그 검은색 선과의 이격을 보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는 제일 88도 간 적이 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두 번 밀렸다 그냥 수직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격이 끌고 내려왔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빠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은 네.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뭐 한 90대 초반 정도 들어오게 되면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돼갈지는 그러니까 이 최근 3일 보세요. 이런 하여튼 이거는 그래. 다른 걸로 설명 못합니다. 그냥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급 때문이다. 수급 때문에 그러고 쥐어짜면서 빨리 정리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단 3방위 때 레버리지 좀 쓰고 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 이거 좀 터세요.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 네. 그냥 아주 이제 참 악랄합니다. 그게 지금 변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방향성 맞출 때 갭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갭으로 빠바박 그러든가 아니면 밑에는 아닌데 하여튼 뭐 예, 글쎄. 예, 일단 앞으로 갭 움직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변화를 보게 되면 예탁 지금 정보가- 잠깐만요. 예. 여기서 지금 저 55월선이 시간이 가면 조금씩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반등을 하면 저 55월선하고 부딪힐 만한 시점에 대충 2480입니다. 2480. 2480. 네. 오케이. 이거 1차 네. 관건입니다. 오케이. 이사님도 오늘 가져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반전 신호 어디서 확인할까 이런 내용 가져오셨던데 네. 이게 또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 따라서 저 예전에도 그 어느 지점 어느 신호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또 판단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락을 촉발한 요인들 많이 바라보는 게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미국이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연휴 이전에는 4.4% 정도 됐고 연휴 이후에는 4.8% 정도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4.4, 4%로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하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 있겠죠, 당연히. 근데 명목상으로 표현하기 좋잖아요. 당연히 이게 안정화돼야지 주가는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한 발 더 빠른 지표들을 찾아내야죠. 그렇게 해야지 한 발 더 빠르게 네.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금이랑 유로화 같은 경우가 지금의 추세에서 반대로 흘러갈 때 같은 경우가 10년물 국채보다는 더 빠르게 네. 움직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금값이 반등하거나 네네. 유로달러 환율이 유로 강세 쪽으로 반등을 하거나 네네. 그러면 굿팁이네. 네 이쪽 같은 경우에 흐름이 이 흐름보다 더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데 통용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이 조정이 어떤 요인으로 발생을 했고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가격 지표가 뭔지는 다들 얘기를 할 거예요. 다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한 발 더 빠른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플레이하기에도 남들보다 한 발 더 빠르니까 더 편해지는 거죠. 네. 한 발 더 빨리 가서 전사.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불편합니다. 네. 살아남아야죠. 살고 싶습니다. 생존. 네. 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적어놨습니다. 금이랑 유로화. 네. 갈까요? 네. 고.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수랑 예탁금 시종잔고 추이를 보는데 뭐 일단 뭐 당연히 시종잔고 빠지죠. 네, 빠지는데 특이한 거는 지금 최근에 예탁금이 쭉 빠지다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예탁금이 드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부터 IPO 뭐 이거 또 큰 거 있습니까 지금 없죠? 아직? 네. 없는데 제가- 일단 그거 없는 사이에 이제 지금 4조인가 이 정도까지 들어온 거 보니까 일단은 뭐 주식 살려고 또 자금도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도 추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주식 사러 들어왔는지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시정 잔고가 이제 빠집니다. 못 버티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서 빠지는데 지금 오늘자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네. 19조 7천억 대까지 20조 이상에서 쭉 밀립니다. 아.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코스닥이 먼저 더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볍다는 생각 쪽에서 오늘 코스닥이 반등이 먼저 나온 게 네. 아니니까 코스피는 오히려 좀 버텨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예전과 좀 달라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시장 급하게 하락했을 때 코스닥이 막 버티다가 한 번에 우르르 무너졌는데 이건 지금은 코스피가 더 버티고 있고 코스닥이 먼저 우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상대적 가벼움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뭐 지금 약간 예전의 코스닥 분위기가 좀 다르다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3주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아니 3일이에요, 3일. 네,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다 보니까 딱 봐도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주간 단위로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안 팔았는데 네. 이번에는 선물 매도와 함께 주식도 매도가 들어옵니다. 한 1조 가까이 매도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네. 네.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한 작년 하반기 때 삼성전자 막 사기 시작하면서 여기들이 한 13조까지 샀다가 네. 이래저래 이렇게 슬슬슬 판 거 치니까 한 6조 7조 되더라고요. 네, 의외로
현물도 좀 팔았습니다. 슬슬. 네. 근데 거기다가 강력하게는 선물 매도가 더 큰 압박을 기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코스닥 계속 팔다가 이번 주 외국인들 거의 뭐 오늘 같은 경우 1,800억 매수 들어왔고요. 예. 기관도 매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은 뭐 예전부터 코스피 계속 팔았기 때문에 뭐 빈집이긴 하지만 결론은 지금 다른 쪽 동향을 보게 되면 그나마 좀 받는 모습들이 나온다. 연기금이 오늘 이번 주 그래도 가동을 하네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느낌. 네, 하여튼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금 뭐 샀나 보다 보니까 음식료 삽니다. 네. 의약품 사고요. 전기전자 매수 들어오고 있고 운수 장비. 근데 요 운수 장비를 보게 되면 지금 개인 빼고는 나머지 다 삽니다. 요게 좀 특이하죠. 현대차, 기아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운수 장비? 빙고. 빙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번 때 지금 현대차는 그냥 그 자리라고 하더라도 기아가 또 탁 터나고 있더라고요. 네. 저 음식료업이 그 우리 이순신 장군이 언급했던 삼양부터 라면 해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네, 그게 매수들로. 근데 그렇다고 뭐 대거 매수도 아닙니다. 그나마 아이고 200억이에요. 네. 불닭 먹을 만해. 네, 먹어봤어 내가. 아 지금 두 번째 자랑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르신들 드시기에 좀 세던데.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즈하고 로제 그런 건 먹을 만해. 아 예.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먹방 한번 찍으시죠, 우리. 예.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먹방이 좋아요나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올 거야. 네, 잘 먹거든. 그렇더라고요. 저 뜨거워서 못 먹는데 소장님 진짜 뜨거운 거 빨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려면 되게 힘드신데 그 먹방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네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네. 자, 너무 훅 들어갔네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의약품입니다. 요게 지금 기관들이 관심이 크다는 거.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에서 한 축으로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한 1.9% 상승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당연히 먹으면 에코프로 움직였겠지. 에코프로 비 움직였겠지. 네. 아니더라고요. 그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바이오 쪽이. 보니까 요즘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게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이쪽이 거의 부각을 받다 보니까 네. 우리도 뭐 그런 거 없나 찾는 과중에 또 이제 좀 섞어 있는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뭐 알테오젠 기대하고 있고 네. 한올바이오파마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단단해요. 아 여기서 좀 플레이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에스모가 있습니다. 네, 에스키모 친구. 죄송합니다. 확실한가요? 네. 막 던졌습니다. 예. 막 던졌어. 네, 유럽 암학회 예,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도 막 던지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주 장 보고 나서는 내 민수 형 오늘 뭔 소리를 해도 나 다 받아들일게. 사랑합니다. 나도, 네. 나도 민수 형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일정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막 플레이 좀 자신 있게 들어오고 거기 관련된 회사들도 뭐 추세는 갔다가 변동성 막 크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살아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시장에 약간 대안 비슷하게도 들어오는 것 같다. 이것도 플레이하긴 좋아요, 솔직히.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 들어왔다 그러면 딱 하면 바로 또 턴하고 하는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요즘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전자한테 왜 그랬대요? 네. 전기전자한테 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런데 지금 도대체 왜 그런 실컷 거래요? 리포트는 잘 써주더니만 그동안에 보유 편향이 가득한 아하. 네, 울분에 찬 한마디를 우리 앵커님께서 아니 그냥 겨우 그 대한민국의 보유편이야. 수많은 네. 보유자님들을 대표해서 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네. 외국계 리포트도 그렇고 대한민국 증권사 10개가 모두 다 추천 적극 매수가 3개 네. 이런 상황인데 왜 팔까요? 외국인들은 이게 그 씁쓸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욕 먹을 만해. 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일단 나왔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근데 삼성전자를 약간 좀 킵해놓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고요. 게다가 또 기아 중심으로 매수. 그러니까 주가 강한 이유는 있습니다. 수급이 이런데 안 올라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 그룹 쪽에서 2종목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은 조선주 꾸준히 삽니다. 근데 지금 기관들은 기관들은
꾸준히 팔고 있고 큰일 날 네. 뻔했네 이런 쪽인데 또 하나 특이한 게 지금 보게 되면은 보여지는 게 뭐 하이브 같은 거 네. 예, 이거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JYP 약간 엔터 쪽은 관심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그 중에서 의외로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뭐 기관은 에코프로 BM, LNF 가격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들어오는 뭐 공매도 청산이다 뭐 별 얘기 많지만은 네. 그래도 더 빠질 것 같으면 여기서 공매도 청산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눈길이 가고 있고 그밖에 또 가끔 보게 되면은 뭐 알테오젠 여기 들어와 있고 뭐 휴젤 같은 경우 들어와 있고 파말 있었지 한올바이오 파마. 신생델타 떼거도 있구나. 네. 자 여기서 야, 저거 이따가 우리 홍기사 얘기해 줄 네. 거죠? 네. 양자 뭐 초전. 오케이. 신성 모비스 이건 일단 빼겠습니다. 저는 예. 우이사님이 얘기하실 테니까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약간 기관들 농심 들어오고 밑에 삼양식품이 있었는데 이건 빠졌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고 의외로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은 하나마이크론, 심텍, 뭐 두산 테스나, 파두 다 반도체 소부장 쪽 이런 것들은 딜링하는 건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기관이 땡겼구나. 네, 딱 그들이 좋아할 만한 리포트를 내놨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새롭게 나온 코너. 네. 좋습니다. 네. 나날이 발전하는 위클리 리포트. 변해야죠. 시장도 이렇게 보였는데.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만 따로 빼봤습니다. 뭐 샀나 봤더니 연기금 순매수 상위는 그래도 우리 앵커님을 위해서 삼성전자 예. 들어와 있고요. 네. 절 위한 건가요? 네, 네네.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보이면서 딱 보게 되면 약간 한국 시장에 좀 주된 섹터를 샀다는 게 지금 반도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현대기아 자동차 들어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또 삼성 SDI 2차 전지 사고 있고 거기다가 바이오로직스까지 그러면 다 골고루 다 샀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저 HPSP인가 저거 연기금 순매수 오른 네. 두 번째 칸에 위에 두 번째 저거는 우리 김 대표가 뭐 그냥 넘어가시죠 하던 그 종목이죠.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른 종목이에요? 네. 이거는 뭐 이거는 찐입니다. 찐이에요? 네, 찐인데 이제 이게 그거 있었죠. 한번 그 블록딜 우려되는 뭐 물량 뭐 이거 얘기 나왔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살짝 무거워졌던 거죠. 네, 뭐 그런 네. 변화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거 빼고는 지금 뭐 특별한 건 지금 물 좀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 쪽에 그래도 이 정도 빠졌으면 하고 이제 종목급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 사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 것 같고 네. 그밖에 지금 나오는 것들도 약간 보게 되면은 삼천당 제약이나 휴젤, HK노엔, 보로노 이런 것들 다 그쪽이거든요. 약간 이제 바이오 쪽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수급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입니다. 왜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한올바이오파마 또 들어와 있고, 이제 자동차 들어와 있고, 유한양행 계속 플레이하는 것 같고, 그런 쪽인데 두산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샀다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두산. 네,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고 오늘 아무리 퍼시픽 같은 경우도 주가 빠지는데 봤네요. 근데 이건 오늘 또 뭐 시진핑 쪽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또 얘기했었던 거 지금까지 뭐 컨텐츠 수출 제대로 뭐 안 됐다 이러면서 안철수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또 언급 기사화되다 보니까 화장품 쭉 빠졌는데 6월달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밖에 마찬가지로 아까 파도 보였던 것도 매매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빠진 루닛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뭐 퓨처캠, 카나리아 혹시 잘 아세요, 의사님? 잘 모릅니다. 네. 패스. 잘 모르는데 네. 이게 난소암 3상에 네. 대해서 진행하는 기업인데 예전에 비상장 딜로는 봤었어요. 네, 그런데 좀 네. 예. 그럼 여기에서 흡수합병한 건가요 이게? 네. 네.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해주실 듯하면서도 예. 망설이시는 듯한 느낌이. 굳이 네. 할 필요가 없을 것 아하,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네. 네. 느낌 와요. 네. 예, 예. 느낌적인 거기까지? 느낌으로 네, 느끼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 저기서 사모펀드 순매수상이 아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 하셨는데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게 문제죠. 잘하기도 해요. 뭐래?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더 공부 많이 하고 뭐 또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결과는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다 탐방하고 열심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궁금해. 일필 퀴즈. 아 그쵸. 일필 아. 퀴즈로 뭘 적어 내리셨는지 양자 컴퓨터 네. 관련해서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터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떤 게 발생해서 움직였는지를 보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저궤도 위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발사를 하고 분리가 되는 거를 그 누구도 걷어들이지 못했었어요. 재활용. 네. 네. 근데 이게 비용이 거의 30% 이상에서 50%를 차지하다 보니 네. 이거를 회수하게 되면은 저궤도 위성을 띄웠을 때는 이 마진 같은 경우가 이해타산이 맞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저궤도 위성을 띄울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띄우기 시작한 거고 누가 우리나라가 일론 머스크. 일론 네, 머스크가 네. 스타링크입니다. 네, 스타링크. 스타링크. 그러면서 여기에서 떨어진 거를 회수하는 단계에서 이게 상용화가 된 거죠. 필요와 어디서 수거를 해요? 지구상으로 완전히 다 떨어지고 네, 나서 떨어지는 그 낙하점을 이거를 찾아내고부터 예, 그게 가능했는데 그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에 그 탁 떨어지고 나서 그 우주에서는 수가 안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까지는 잘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겠고. 네, 네, 문과입니다. 네, 문과. 문과입니다. 그래서 물리 예, 원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 물리 맞아요. 물리. 물리원, 그렇게 해서 물리원. 정리하시죠. 네. 다들 수학 문과였다. 1까지. 네. 수학 1? 네. 2까지인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문과생이다. 팽이라고 백타 하셨어? 어우,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 수 1까지만 한 게야. 먹는 네. 거예요? 먹는 거야, 그래. 예, 예. 네. 자 그래서 돌아가면 네, 돌아가면 그때부터 우주항공주라는 게 업종이 생겨났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하.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미중 분쟁을 통해서 재정 정책에 대한 수혜 산업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한 게 AI, 네. 반도체, 네. 생명공학, 고급 통신 여기에 포함된 게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포함됐어요. 이게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만 연간 36%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챗 GPT란 점 AI 단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AI가 나왔잖아요. AI가 나오면서 AI가 발전하게 된 게 두 가지 요인이죠. 우리가 처음에 저궤도 위성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장에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써야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쓸모를 느꼈을 때가 AI가 이제는 부각이 된 거고 그러면 이거를 느끼는데 실제 상용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용화가 되는 부분은 언제였냐라고 하면은 알파고가 나왔을 때. AI. 네, 알파고가 나왔을 때 이제 여기에서 등장을 하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챗GPT 생겨났고 AI는 이제 시장에서 부각된 거죠. 종목들이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40년 전에 생겨났어요. 그때 생겨났었고 이게 그러면 실제 왜 지금 관심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쓸모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냐라는 점인데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서 2019년도에 나사에서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신 없이 하세요?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이거 바라보는 게 네.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저도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에요. 너무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딱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네. 이게 그 양자 컴퓨터 칩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한 1만 년이 걸리는 걸 이게 한 3분 정도? 200초입니다. 200초. 예. 네, 3분 20초. 예. 네. 슈퍼컴퓨터가 얼마 걸리는 걸? 3만 년. 3만 년 걸리는 네. 거를 만 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난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까지 변수를 다 감고 계산하게 되면 만 년이 걸리는 거를 만 년이 걸리는데 네, 그거를 양자 컴퓨터는 200초 안에 해결합니다. 200초 안에 해결한다. 네.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1과 0이 있는데 1과 0이 아니라 1, 0이라는 것 자체를 또 하나의 수로 보자 보니까 제3의 데이터가 이거를 큐비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나오기 이거 제 세대 아니고 아니에요. 우기사님 네,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문과예요. 예. 이건 이제 쓸모에 대한 부분은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게 상용화 단계에는 난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오류를 1% 내로 잡아내야 되는데 올해 2월에 이제 뭐 구글에서 했을 때는 그 1%를 못 잡아냈었어요. 네. 그런데 6월에 IBM이 여기에 대해서 그 1%를 잡는 것보다 성능을 확장시키면 1%라는 수치를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상용화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단순히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AI나 로봇 이런 쪽처럼 충분히 하나의 그 업종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죠. 네. 테마주와 테마주가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하세요? 모든 건 테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이랑 얘기한 게 똑같아요.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죠. 네, 이게 테마면 테마인데 뭐 초전도체 뭐 처음에 테마,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도 테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테마에서 본격적인 인정받는 업종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우리가 없던 게 실제로 생겨나서 여기에서 상용화가 될 만큼의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테마가 이제는 아닌 거죠. 양자 컴퓨터를 누가 만들어요? IBM이 만든다고? IBM이 만들지는 않고요. 이게 뭐 미국의 아이언큐라는 기업도 있고 뭐 아이언큐. IBM도 실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어요. 네. 테슬라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만년 걸린다는 슈퍼컴퓨터 저 여럿이 그 정도 이제 하고 있고 양자는 멀었고 자 그렇다 치고 네. 국내에 그러면 양자 컴퓨터 만드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한다. 네네. 또 나머지는 특별히 없어요. 네. 나머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SK텔레콤은 2030년 상용화 목표로 지금 전부 2030년이구나. 네. 인자는 뭐 3년 하니까 후달려갖고 전부 2030년이구만. 그죠. 다 머스크도 2030년 가면 뭐 몇천만 대만 2천만 대 생산한다고? 2030 어떻게 전부 2030년만 얘기를 해? 2030년만 보고 사는 거야? 이쁘잖아요 숫자가. 숫자가? 2030. 2030. 네. 그러니까 뭐 막 질러대는. 네.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그렇구나.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니까. 네. 그렇구나. 네. 예. 아니 그래 SK텔레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특별히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뭔 얘기를 하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양자역학 공부하는 무슨 뭐 지금 여기 지금 뭐 데이터 가반도 아니고 네. 지금 우리는 한 표라도 벌어야 되는데 그래 지금 양자 컴퓨터를 그래 아까 뭐 큐빅인지 큐비스인지 뭐 그런 것때 했다 갖고 잠시 또 경멸 당했어. 네, 이런 얘기하면 너 모르게 하는 그 눈빛으로 했는데 네. 모르겠고 네. 뭐 IBM 카이키는 대충 알겠고 또 뭐 미국의 뭐 뉴머시기 하는 거는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데 그럼 양자역학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고 내일 당장 좀 사게. 내일 당장 사는 것보다 이반이 제일 중요해. 내일 당장 사는 것보다 이거를 다른 데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당장 내일 주식 오르는 것보다 이거를 보고 느낀 게 더 컸는데요. 아, 이런 그렇지 흐름을 않을까요? 다른 네, 것에도 네.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하죠. 이 사안이 네. 중요하다. 그렇죠. 당장 내일 오르는 거 안 중요해요.
예. 중요하긴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저러니까 너무 우기사 너무 멋있다. 당장 내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멋있고. 보자, 이런 얘기고.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사기에 좀 가르치죠. 이 카는이 나는 너무 진짜 없어 보인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본 소장님 반응입니다. 어. 이렇게 욱하시면서 나왔을 때 요거 예, 주가 좀 갑니다. 예, 이거 잘 보시고 네, 예. 저는 여기서 지금 반짝 예, 반짝 떠올랐구나. 예, 우리 소장님 반응을 보면서. 웅이사의 저 양자역학 멘트에서 뭐가 아니요 소장님 반응을 보고요. 네. 이게 뭐가 이런 나오는 오랜만에 나오는 이 성장주에 대한 그럼 욱한 투자 마음. 관점에서 뭐가 글쎄. 떠오르셨는지도 한번 들어봐야죠. 아, 그렇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투자 관점에서. 이건 솔직히 네. 종목들은 아마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뭐 아침 한 시작하고 얘기 나오면서 바로 뭐 상한가 간 종목들 서너 개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를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장수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그런 쪽 보게 되면 아침에 보다 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빠르고 네. 장 뭐 이랬다 그러면 좀 장점은 출렁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우사님 표현처럼 뭔가를 봤어요. 이거 생각하는 쪽들은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 우리 좀 연륜 있으신 이제 기술적 분석의 대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테마가 어쩌 이렇게 나오는 반응을 알고 먼저 이제 훅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누구 흉내낸 것이야? 이제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오늘 사람 고백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살아야 돼요. 아, 네. 특정인을 흉내낸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아닌 걸로.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변화가 시장에서 이제 다가왔다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 참전을 해봤죠. 네. 근데 의외로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보면 오늘 무슨 변화가 나왔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마 움직일 때 보면은 그 몇 개에서만 딱 움직이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나머지 뭐 통신 장비 쪽인데 거기서 해당되는 회사도 같이 쭉 올라가고 하는 이런 변화를 봤을 때는 예를 네. 들면 뭐 코이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코이버. 네. 아주 오래된 그런 쪽인데 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소설을 해주세요. 저런 거 날리구나 생각만 해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던 시장의 강도를 봤을 때는 아 그냥 매매할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정도 예 그렇게 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국이 난리예요 양자 컴퓨터에서 예. 네, 아마 미국이 왜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던 종목도 서학개미들이 추석 사이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테슬라도 아니고 아, 그래요? 애플도 아니고 이겁니다. 700억 가격. 아이온큐?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렇죠. 또 몰려서 다들 표정이랑 손짓으로 많이 말씀하시네요. 몰려서 샀다 보니까 네네네. 이 주식을 저는 3불에서 4불 때 봤었어요. 아니 그 아이온큐라는 걸 갖다가 어느 또 유튜브에서 또 질렀길래 뭐 엄청 얘기했죠 또. 어디 어딨어? 어디선 잘 모르겠어요. 저도 특정은 하지 않는 걸로 해요. 다또 이제 또 뭐 그래도 한 돈 10만 버는 데서 또 이제 했으니까 그 종목이 언급됐으니까 또 우르르 또 추석 전에 와르르 갔겠지. 뭐 또 여러 번 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 없지만 네, 네.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나팔이 많이 울릴 때는 내려가야죠. 네. 아직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준비해 놓는 거죠. 어떤 타이밍에 이거를 이제 질러서 꽉 쥐고 있는지.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시즌 델타 테크 사요? 아, 그 아직도 살아있는 것들 그 초전도체인가 그거 아직도 약간 끈적지근하게 그 미래 남아있는 것들.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쪽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아까는 그렇지. 테마주 관점에서 테마로 시작했지만 양자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초전도는 네. 테마주 계속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잠깐 살아난 거고. 다만 이게 뭐냐면 없던 게 생겼어요. 네. 없던 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검증의 단계에서는 우선 종목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연구진이 판단하겠죠. 연구해보고. 우리는 주식의 관점이잖아요. 그냥 주식만 보고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미세요. 고개를 드세요, 대표님. 어디서 그렇게 빵 터지는 겨? 너무 가여운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아까 뭐 빡빡 하던데 네, 일주일지가 다 해요. 다 답니다.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다인데요. 그 내용 지금 우리한테 다 소개해 하신 주신 그 거예요? 내용을 네. 적은 게 아까 그거라고? 네, 다예요, 다. 전부 다. 지금 얘기한 거 답니다. 그럼 제가 이쯤에서 네? 다음으로 궁금한 걸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약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싶어가지고 아니 실적 시즌 네네.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이제 다음 주면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 네네.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하. 삼성전자는 아. 네, 3분기 저희 진짜 저 때문이 아니고 저희 오늘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글쎄요. 오해하지 오늘 같은 마세요. 날 왜 삼성만 못 올라? 전자만, 삼전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까지 얘기하면 나팔을 많이 올렸죠. 다 좋다 하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면서 다 좋다 하니 우선 빠진 건데 중요한 건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5천억까지 떨어졌죠. 예상치가 1조 초반. 이거 영업이익 적자 나와도 주가는 안 빠집니다. 네, 지금은 안 빠지죠. 우리 분기에 영업이익 한 6, 7조 많이 나올 때는 한 10조 가까이 안 나왔어요? 한 그 정도는 나왔었죠. 근데 거기 네. 지금 1조 대까지 떨어졌다고? 네네. 근데 여기에서 뭐 1조 나오든 1,000억 나오든 주가는 안 빠지죠. 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요소들이 시장에서 이거를 볼까요? 다음 분기랑 연간 다음 내년 어떻게 턴하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실적 나오고 나서 전망치 어떻게 얘기하는지. 근데 그 전망치는 빅그로스라는 표현으로 하겠죠. 낸드, 디램. 낸드는 2자리 초반 정도. 지금은 디램은 한 자리 중반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서는지 그 예상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인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는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깜짝이야. 들어갔죠. 아, 예. 그냥 보여지는 게 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이상으로 쭉 갔을 때 그 장대 양봉 쫙 나온 그 금요일 날 제가 여기서 막 떠들었던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드디어 엔비디아에 막 이렇게 나왔던 게 그게 훼손 받는 느낌이고 훼손 받는 네. 느낌. 그 아닌가벼 뭐 이런 느낌. 네, 거기다 실적도 뭐 지금 한 1조 가까이 좀 덜 나올 것 같고 뭐 어제 그 대신증권 이영민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애널리스트 반응은 더 좀 많이 다운시키는 분위기여서 그런 것도 한몫 자리 그들이 그려놓고 그들이 또 그대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리를 못 잡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네. 그래서 얼만큼 이 트렌드에 잘 반영을 해갔느냐라는 게 이번에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 보고 혹시나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좀 다른 측면으로 바뀌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감산했습니다. 감산하게 되면 물량이 줄죠. 주니까 당연히 매출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당연히 준 물량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감산 때문에 지금 기대하는 거는 가격이 올라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냐 마느냐. 근데 올라옵니다. 이제 스팟 가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국면을 띈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수요가 붙어야 됩니다. 가격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네. 좀 재고 확보해야겠네. 이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감산을 했어도 Q는 떨어지지만 P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 약간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확인하고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살살 풀겠죠. 그래서 그걸 맞춰가면서 네. 실적이 올라오는 거 보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저점 선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P는 확인됐어요. 첫 번째 전제는 됐습니다. 네. Q가 붙어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때 이제 8월달 같은 경우 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을 보게 되면 기대는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이폰도 들어오겠다, 뭐 폴더블도 어떻게 되겠다, 중국 업체들 뭐 화웨이도 뭐 몇만 대 판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상 나오는 지표들이 이제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돌아주기, 그러니까 역성장이 이제 나오면 안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런 거 반영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 붙여준 거였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요건 아이고. 한번 밀고 갑시다. 우리 김웅선님이 네. 삼전은 개도 안 쳐다본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랬더니만 김창욱님이 평택계에는 삼전 쳐다봐요. 파이버 쓰고 다니면서 평택계에는 삼전 쳐다봐야지. 혹평을 하니까 주가는 되겠는데요.
아니 지금 우리 홍 이사가 네. 100% 지금 꽉 채웠다고 했고 우리 민수 형 저기 50% 현금이라 하셨는데 그럼 그 50%가 궁금해. 지금 어디다 보초병 세워놨어요? 뭐 종목 얘기까지는 안 할게. 그냥 업종만. 아 갖고 있는 것들이요? 글쎄 어디다 보초병 세워놨냐고. 아, 제가 30초 갖고- 이내로 말씀하셔야 돼요. 갖고 있는 그 나머지 50%는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냐 이거. 채권인데요. 에이 그럴 리가. 진실한 방송이 중요합니다. 뭐 저런 황당한 거짓말을 해. 20초 더 남았어요. 20초 남았어. 네. 업종까지만. 삼성전자 뺀 반도체입니다. 그래도 꽤 좁힌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뺀 반도체. 네,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고 반도체. 반도체 플러스 소부장. 만족하십니까? 그 형이 막 밀었던 페타시스는. 이수 그 페타시스. 종목 얘기 안 하신다면서요?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